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고대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닥일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많이 하락했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 시장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악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참 1월에 이렇게 악재가 많을 줄이야 싶었는데 오늘장 무엇을 봐야 될지 체크포인트와 함께 오후 시장 긴급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한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요. 하락 원인만 알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약간 다짐 같네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빠진 미국을 보고 네. 주말 동안 각오도 하고 빠질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심하게 빠지면은 흔들리기 마련이고 좀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락 원인, 왜 시장이 빠졌는지만 알아도 내가 어쨌든 뭐 이유를 알고 뭐 버티든지 뭐 팔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 뭐 긴축이라든가 이 러시아의 어떤 지정학적 우려 감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유독 빠지는 그 이유를 좀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에 좀 더 시간을 좀 쓸게요. 일단은 지금 아침부터 어떤 얘기 나왔냐면은 미국이 자국민에 대해서 러시아 여행 금지령을 내렸고요. 최고 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러시아와 미국의 어떤 그 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모습이 나왔고요. 미국이나 서방 측의 이제 그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자국 외교관과 국민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철수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뭐 전쟁이 나기 전에였던 그런 신호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우리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까지 빠졌고, 특히 이제 국내 증시가 워낙에 좀 제조업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는 유독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다만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영국과 지난주 금요일 러시아와 이제 이 미국의 회담이 있었고요. 지금 또 러시아가 영국의 회담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러시아와 또 영국이 또 회담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나왔어 본다면 지금 중국과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이 대만을 뭐 침공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었고, 당장 우리나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과 위협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과 이런 어떤 전쟁 가능성도 있었죠. 항상 그런 전쟁이 났을 때마다 이런 지정학적 우려로 시장이 흔들거렸지만은 결국은 항상 외교적으로 해결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어쨌든 미국과 이 러시아 회담이 있었고 또 영국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정된 걸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 증시는 급락이 났습니다만은 원래 실제로 전쟁이 날 거다라고 본다면 유가 선물이 이미 급등이 빵 나와야 되는 거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이 빵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중동에서 어떤 공습이 있을 때는 유가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이 나왔지만은 지금 이러한 뭐 여행 금지령 이 정도 갖고는 아직까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가 선물이나 10년물 국채금리가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있고요. 특히나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1%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시아와 또 특히 유독 한국 시장만 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풀린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런 증시는 급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우려감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미국의 큰 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냐면 내일 밤부터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내일부터 MS, 테슬라,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 중요한 거는 실적 가이던스인데 테슬라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지금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없죠. 애플이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실적은 좋게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 애플도 지금 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지금 메타버스로 가고 있는 만큼 실적 가이던스도 좋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하면서 시장이 강하게 저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지금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어떤 우려감들, 정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뭐 바로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 뭐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3월 달에 금리를 50베이스 포인트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준에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라든가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은 급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지정학적 우려 이후에는 항상 시장이 반등했던 점을
과거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할 때이지 이런 확인되지도 않은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전쟁 우려감 때문에 빠졌던 시장은 항상 기회였다는 것을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분명히 좀 갖고 있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시장이 얼마나 하락하겠냐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갖고 있냐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거기서 소외가 됐던 분들이 수익이 안 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런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그런 전제 하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종목을 또 오늘도 두 개를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알 듯 알기 어려운 시장. 왜냐? 하락하는 요인은 알겠는데 네. 다른 증시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지니까 네. 참 이거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최현영 매니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주가 하락은 다시 또 상승으로 보답을 할 것이고 네. 그때 더 빠르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누가 갖고 있느냐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 하락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이후에 상승을 대비하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올라갈 때도 네.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역시나 빠질 때도 한없이 빠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더라도 좀 심하고 과하게 많이 빠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공포감이 상당히 클 때인데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성장성이 좀 우리가 보장이 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실수가 아니니까는 제가 볼 때는 뭐 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래 갔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네.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는 조금만 좀 버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덕우 덕분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키워드 받아가시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리뷰해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성장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네. 넵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넵튠이요. 네.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좀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반등세가 멈춰지는 조정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틀 동안 시장이 그래도 첫날 반등이 나와서 가장 세게 올랐고 이틀째 조정이 나왔을 때도 올라가던 종목이고요. 오늘 시장 빠지는 거 본다면은 시장 빠지는 거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P2E 기업들, 이 시장 성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 넵튠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라도 이런 종목을 좀 보유하신다고 한다면은 시장이 안정됐을 때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넵튠 같은 경우도 목표가 여전히 3만 원까지 좀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 네오이지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월요일까지도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7%가 빠지고 있는데 역시나 저는 지금 자리도 저는 네오이지 홀딩스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결국 P2E 게임이 지금 시장 성장을 대표하는 것들이고 제가 좀 이따가 또 많은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올라갈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변수, 이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만 끝난다고 한다면은 제일 빨리 급등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홀딩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역시나 나노 신소재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결국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올라가다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손절가만 57,000원 좀 지키면서 계속해서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새로운 두 종목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까요? 첫 번째 종목 현덕이 덕분에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LG 엔솔의 반값이다. 네. 지금 이 주식이 약간 반값이다라는 건가요? LG 엔솔 대비해서 시총이 반값이에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제가 할 건 아니고 네. 바로 뉴스 보시면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LG 엔솔의 상장을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는 LG 엔솔만 상장해라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내용을 보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 수 있을지 힌트를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엔솔을 못 샀다면 증권가가 주목하는 수혜주인데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요 그림 나와 있겠지만 삼성 SDI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3대 셀 기업이고 LG 엔솔이 너무나 이제 시가총액이 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삼성 SDI하고 그 SK 이노베이션을 바라라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가 일단은 LG 엔솔 비해서 상당한 저평을 받고 있다. 퍼만 하더라도 대비 21% 불과하다는 이야기고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그 LG 엔솔이 상당히 대박이겠지만은 일단은 그 공모가가 70조고요. 상장했을 때 한 100조 정도 보고 있죠. 그거 봤을 때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50조가 안 되니까는 LG 엔솔의 절반값이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영업이익을 봤을 때 이번에 141%, 그다음에 에비타가 105%로 삼성 S대가 훨씬 앞서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LG엔솔보다는 오히려 LG엔솔이 100조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고평가된 것보다는 저평가 종목을 좀 사자라는 거고요. 실제로 시이텔이 시가총액 250조입니다. 지금 현재 1등입니다만은 우리나라 3사가 다 합했을 때는 시이텔이 훨씬 능가하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을 제외했을 때는 글로벌 1등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시이텔 같은 경우 올해 퍼가 67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LG엔솔,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본업의 성장과 사업 상승이 같이 간다라는 건데, 배터리 매출액이 96%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102억 원으로 흑자전환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연도부터 이제 미국의 1공장이 상업 가동을 시작하면서 헝가리의 제2공장까지 가동된다면은 큰 폭의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LG엔솔로 인해서 같은 두 개의 셀 업체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셀 업체 두 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저는 또 소재 기업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그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데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라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서 막 수급이 변화하고 뭔가 지수에도 큰 변동이 있으면 어떡할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네. 실제로 유통 물량이 그리 많지 않고 워낙 그렇죠. 한 주당 가격이 세고 네. 많은 분들이 한 주, 두 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수에 미친 영향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의 재평가를 받으면 2차 전지주가 네.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실 이야기도 있어요. 지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면 그 시총이 크다 보니까. 근데 유통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말도 없이 이제 고평가를 받아버리면 이거를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LG엔솔을 보고 팔아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마 상장 당일날도 다른 대우를 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좀 블랙홀일 수밖에 없는데,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걸 산다기보다는 보통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를 좀 많이 사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LG엔솔 대비해서 거의 반 정도 되는 가격이 있으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쪽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네.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BM. 네. 화재 나서 네.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7% 넘게 밀리고 네. 있어요. 근데 오늘 에코프로 BM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2차 소재가 다 빠지고 있는 건데, 저는 에코프로 BM을 지금 가격대에서는 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다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화재가 나서 시간의 급락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오늘 공시가 나왔죠. 화재 조사했다는 공시가 나왔고 지금 에코프로 BM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지금 캠4 공장만 일시적 생산 중단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화재가 나서 공장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화재를 조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는 기간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캠프4N 공장의 생산 능력은 올해 계획된 이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생산 능력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그 영향은 중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공시가 좀 나온 거고,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4분기 영업이익인데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주목받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시장의 조정을 끝낼 수 있는 게 실적인데,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4분기 실적이 가장 좋은 섹터로 지금 분류받고 있는 게 2차 전지예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이 화재 때문에 일시에 빠진 건데 결국 화재 영향은 크지가 않고, 특히나 지금 오창 공장이 불이 난 건데 지금 그 에코프로 BM에서 이 EV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창 공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간 EV인 것이고, 지금 전기차에 들어간 EV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고성능 EV 같은 경우는 실제 포항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EM 생산 능력과는 크게 차질이 없는 것이고, 또 오늘 공시하는 거 본다면은 보험이 이미 들어져 있어서 약간의 일시적 생산 중단 때문에 약간 늦어질 정 어떤 피해가 가지는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의 하락폭은 잠깐 일시적인 어떤 재료 때문에 하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하락 나온 자리에서 주로 담아놨을 때 오히려 시간이 조금만 지난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 지금 2025년 캐파가 29만 톤이고요. 2026년의 캐파가 지금 48만 톤까지 바라보고 있는 건데 요거에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성장세로 올라가던 것이 바로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공시 자료만 본다 하더라도 그 어떤 피해는 크지 않고, 특히나 지금 보도 나온 걸 보시게 되면은
불난 곳이 4층에서 6층인데 4층에서 6층은 대부분 휴게실하고 보일러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생산에는 크게 차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전반적으로 성장주가 빠지면서 같이 하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차트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 뭐 꺾였다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은 오히려 큰 손절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매수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를 50만 원까지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 매수하시면은 20 몇 프로 정도 한 25% 수익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쉽게 수익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50만 원, 손절가 35만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35만 원, 목표 주가 50만 원.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는 사실 오늘 이런 걸 위기를 기회로 에코프로비엠보다 LNF가 에코프로비엠의 위기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정상화된다면 LNF도 같이 투심으로 밀린 게 올라가면서 이 종목이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금요일 날 시간 내에서 에코프로비엠 빠졌고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LNF는 시간에 올랐었어요. 아,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도 LNF는 좀 한 4%가 올라갔습니다. 그건 반사이익이 있던 건데 근데 실제로 이게 큰 문제였다면은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에코프로비엠에서 나온 공시만 본다 하더라도 피해가 지금은 어떤 그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화재가 난 위치를 봤을 때 생산 차질이 있어서 생산 차질도 크지 않을 것이고 피해가 크지 않고 특히나 또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재무상의 피해는 없을 거예요. 다만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생산이 좀 늦어지는 건데 그 피해가 있을 건데 역시나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양극재 아닙니까? 이 고가의 양재 같은 경우도 포항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정도의 급락이 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최현동 매니저님은 매수해보겠다라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하고 공부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의 키워드도 빠르게 확인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말도 못하게 빠졌거든요. 주말 새 시총 몇 천조가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상태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이런 블록체인을 세계 최고의 세계적인 자산 운용 투자자죠.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만큼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올라갈 블록체인을 이 세계적인 투자자 블랙록은 산다는 이야기인데 암호화폐 급락세에도 블랙록은 암호화폐 펀드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그 블랙록의 이제 글로벌 ETF 사업 본부장이 이 블록체인 펀드 출시가 진행 중이다라고 했고요. 결국 이 얘기는 어떤 블록체인 ETF 갖고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이야기고 지금 시장의 암호화폐 가장 그 규제가 명확해지면은 결국에는 해당 펀드가 이 블랙록 측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국내에서도 P2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만은 이걸 제도권에 넣기 위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도 다음 달에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 전략이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제도권은 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가상화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계 최대 투자회사 블랙록까지도 지금 반토막난 비트코인 매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승인을 받아서 상장 직전 단계 공개한다는 이야기인데 빠르면은 1분기 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는 뭐냐면은 너무나 많이 빠져있지만은 이랬을 때 세계 최대 투자회사는 매수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점이 지금 69,000달러였는데 지금 그 고점들이 50%가 급락된 상황이고 또 최근에 주말 동안 또 빠진 상황에서 현재는 좀 저점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이상 증발해서 많은 가상화폐 투자가들이 지금 뭐 손실이 많이 나고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성장주 같이 빠지면서 공포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계 최대 투자회사는 매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성장주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 종목 하나를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한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P2E 게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넥슨 GT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넥슨 GT 같은 경우는 또 품절주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중요한 내용이 나왔을 때
아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품절주죠. 최대 주주가 지금 넥슨 코리아라서 지금 그 유통주가 3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호재가 나왔을 때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건데 메타버스의 본격적인 투자, 원래도 이런 얘기 나왔었지만은 실제 돈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넥슨이요, 지금 YG엔터하고 네이버, 그다음에 뮤직스튜디오와 MP 같이 지금 그 미래형문화 콘텐츠 산업선들 목전으로 하고 있는 YGCNS를 만드는데 거기에 1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실감형 디지털 미디어 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지금 들어간 거라서요. 넥슨GT하고 지금 YG엔터, 네이버, 위지 같이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넥슨GT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지금 그 VFX라든가 XR, 이 확장 현실 많이 좀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를 토대로 지금 이 미래형 컨텐츠를 제작하는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넥슨GT도 조만간 P2E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과거에도 이런 기사가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쪽에서 본격적인 내용이 진행이 한다고 한다면은 품절주인 넥슨GT가 또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인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주가도 역시 충분히 빠져있죠. 최근에 보시면 시장 반등 나왔을 때 또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른 종목 빠지는 것 비해서는 상당히 잘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죠. 시장 안정이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빠른 반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일단은 24,000원까지 먼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좀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손절가는 넉넉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4,000원, 손절가 16,000원에 넥슨GT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보다도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본인들이 보유하신,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보유하신 종목일 것 같은데요. 그 외의 종목 상담은 또 어디서 가능할까요? 네, 중요한 건 시장이 왜 빠지는지 알아야 내가 버틸 수 있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4시 20분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네.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요. 4시 20분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 4시 20분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